자, HK 이노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K 이노엔이 제약바에서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띄는 회사가 아니죠. 이제 눈에 띄는 회사가 아닌데요.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고 그렇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그 각 부문별 쪽에 부문 라인에서 이 대표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ADC 같은 경우는 리가캠, ABL, 그다음에 주사제형은 알테오젠 아예 하나밖에 없는 회사니까요. 빼고 그래서 비만 같은 경우는 펩트론, D&D 파마텍 이런 각 부문별 대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HK 이노엔 역시 부문별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얘기 드는 게 우리 기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 이런 성향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밝혀지는 이런 시기들이고요. 그래서 지들이 안 좋아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건 일단 패죠. 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 어떻게 나오건 당기게 되는 이런 흐름들을 들어가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 종목 정도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일단 무조건 당깁니다. 좋은 쪽으로만 나와.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반영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요. 그 10개 또 다른 한두 개의 종목 쪽은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일단 까고 보고 일단 패고 보고 매도 치고 보고 이런 형태로 간다.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종목이 있죠. 맨날 까는 쪽으로만 가는. 그래서 심지어는 MRO 사업 수주를 못할 수도 같은 리포트가 아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종목에다 대고 지들 종목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을 수십 년간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요. 15년간을 이런 흐름들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각 섹터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은 무조건 좋아하고 어떤 종목은 왜 무조건 까느냐 이거 구분하다 보면 사실 이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는 뭐 때문에 싫어하고 뭐 때문에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요소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제일 간단한 구분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내로남불 원칙에 따라서 내 종목인 경우와 아닌 내 종목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기관의 호불호가 갈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과거에 기관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을 줬던 종목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기관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을 줬던 종목 미워도 다시 한번 케이스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에 기관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줬던 종목 이 케이스 그러니까 과거 관성대로 그냥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가 나오는 또 다른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로남불입니다. 즉 내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까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깠던 종목들은 계속 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 이전에 다른 종목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기관의 습성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얘기 드리는 나오는 등장하는 종목인데 자, 이게 의료기의 메타바이오메드 못 들고 있죠. 이러고 자빠져 있는데 이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지금 보시죠. 매년 사상 최대예요. 매년 사상 최대. 그리고 지들도 사상 최대 앞으로도 계속 사상 최대일 거다라고 예상을 때리고 있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급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내 거 아니다 이거죠. 누구 거요? 이 종목? 개인 종목. 그렇죠. 누구 종목이야? 개인 종목 깝니다. 조선의 하나오션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MRO 사업을 수주를 못할 수도 있는 리포트가 아니라 아예 종목에다 저주를 퍼붓던 하나오션 누구 종목이에요? 개인 종목. 내 새끼 아니죠? 까죠. 일동제약은 현장 저평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은요 내 새끼 아니죠? 누구 종목이에요? 개인 종목. 그냥 까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까누르죠. 이 종목 HK 이노엔 역시 똑같은 케이스의 종목이 돼요. 이렇게 누가 까고 있고요. 누구 종목이에요? 개인 종목. 그럼 누가 깝니까? 기관. 그렇죠? 기관.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서서 예를 들면 이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제약바에서인데 제약바에서 돈 버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돈 버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되고요. 같은 동종 섹터로 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역류성 식도염 신약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1호 제일 먼저 만든 회사입니다. 이노엔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류한 게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죠. 근데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초기 가치가 굉장히 이제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최근 이제 무중위에 올라 들어갔을 때, 무중위에 올라 들어가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조 1000억까지 올라 들어왔어요. 얘가. 그래서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모토를 뭘 달고 있냐 그러면 돈 버는 제약바이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돈 버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자큐브에서 돈을 벌고 내 스파립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 들어간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개인 종목이니까 그냥 까는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딱 하나 드러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개인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까는 쪽으로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잖아요. 섹터별로 관계없이 섹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은 일단 무조건 끝까지 까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까는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HK 이노인이 얼마나 지금 개칩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 얼마나 개칩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이 역류성 식도염 이 신약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신약사 6개 있습니다. 6개. 현재 수준, 앞으로 2030년, 2035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시장이 10조 시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1조짜리 시장이에요. 한국에서만 1조입니다. 한국에서만. 그래서 들어가 있는 똑같은 이거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툭 하면 이거 가지고 부풀렸던 기관선호의 대웅제약, 이건 기관선호 종목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이렇게 살 때 연락이 당기기도 하고 이래요. 예, 이제 이노엔이라든가 이런 종목하고는 좀 다르죠. 수급이 다르죠. 여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바로 똑같은 치료제인 팩스콜루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요, 이게 이게 도대체 1년에 뉴스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 이거 세계 최대 시장에서 HK 이노엔과 본격 경쟁, 뭐 중국 뚫었다, 3조 시장 공략, PPI 시장 흔드나,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예? 나부터 팩스쿨러, 팩스쿨러. 이게 똑같은 겁니다. P캡 체제, HK 이노엔의 K캡, 여기 P캡, 온코닉 테라피스 자큐버 똑같은 겁니다. 세 개의 약이.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 틈만 나면 지금 도대체 이건 팩스콜러 지금 올해만 지금 뉴스를 지금 몇 개를 내보낸 겁니까, 이거? 1.4조 공략 뭐 이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HK 이노에는 그러면 공략을 못했겠냐 이거죠. HK 이노에는 공략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돈 버는 제약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앞에도 예전 저 밑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거 가지고 돈을 법니다. 기본적으로는 숙취엔 하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한국인이면 대부분 다 아는 거잖아요. 숙취엔 견디셔. 숙취엔 견디셔. 여기는 이제 우르사 저런 거 얘기 나오고 있고요. HK 이노엔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HK 이노엔 비만도 있고요. 비만 쪽 라인도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컨디션, 숙취엔 견디셔, 헛개수, 음료. 그래서 여기에서 분야가 다른 성장 모멘텀이 없냐 그러면요. 얘 다른 것도 성장 모멘텀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전부가 아니야. 비만 치료도 돼 있고 탈모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컨디션하고 이쪽에서 계속 음료 사업에서 계속 벌고요. 그래서 계속 돈 버는 회사예요. 여기에 이 K캡 모멘텀이 이제 다시 사상 최대까지 밀고 올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되찾아 들어오고 있죠. 개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그 앞에 또 실적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얘는 지금 재료도 있고 모멘텀 있고 다 있어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관의 매도 저걸 못 때려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딱 하나죠. 외국인이 공격 들어오면 이깁니다. 외국인이 공격 들어오면 기관만 덩치 커? 기관만 덩치 커요?
그 전에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쭉쭉쭉쭉 들어올 때 그때 기관들 내리때려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올라갔죠. 외국인이 미친 듯이 계속 사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같은 경우도 기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때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갔죠. 연기금 그렇게 판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질르면,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기관 같은 경우는 얘는 쉽게 안 들어와요. 이거 그러니까 잠깐 쇼커버 했다가도 또 때려 팔고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사고 있잖아요. 잠깐 쇼커버 들어왔다가 뭐 실적이 계속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이고 모멘텀이 있는 거니까요. 잠깐 커버했다가 도로 때려버리고, 잠깐 커버 들어온다 더 때려버리고 계속 이지라라고 자빠졌죠. 계속 이지라라고 자빠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맞붙어가지고 조금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못 때린다 얘기 들었죠? 이 새끼들은 강약 약강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강자한테는 쪽도 못 쓰고, 강자 없는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패버리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자 이렇게 쭉 빠져 내려와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가지고 잠깐 또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커버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추정치만 6만 주입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서도 외국인이 이렇게 질러가지고 잡아 빠뜨려서 올라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힘으로 벽을 뚫었다 이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올려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KCAP이라는 부분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앞에 HLB에서도 설명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HLB의 리보세라즘이 국산 신약 중에서 FDA에서도 신약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 순서가 있죠. 쭉 나오는 쪽에서 HLB 리보세납은 6호서부터 노리던 종목입니다.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 6호부터 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6호 나가리 7호 노립니다. 7호 나가리 8호 노립니다. 8호 나가리 9호 노립니다. 나가리, 그리고 이제 10호 노립니다. 이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호를 HLB의 리보세라닙과 함께 10호 경쟁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HK 이노에 미국 FDA 허가 노린다.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되어 있죠. 연내 허가 신청 들어가겠다. 허가 신청 절차 완료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HLB 같은 경우 분석해 드릴 때 HLB가 10호 가능성보다 HK 이노에는 10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앞서서 유한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유한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 이거 FDA 통과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 이미 벌써 약이 다 팔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FDA에서 뭐 검증을 하고 자시고 하기도 전에 이미 시장에서 시중에 약이 이미 나가가지고 벌써 사람들이 먹고 그 효과를 보고 있어. 그걸 뒤늦게 뭐 그걸 할 이유, 지금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웅작도 그렇고 NK 이노엔도 그렇고요. 이미 수출이 몇 개 국가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약들이냐라고 하면 이게 이미 수출이요.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공약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국 걸 맨날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성과 잇따라 북아프리카에도 수출을 하고, 이거 수출 이거 벌써 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 거예요. FDA 임시 사용허가 뭐 이런 거 수액제 이런 데서도 나왔고요. 여기 자 올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벌써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잠깐 대웅제약 뉴스에도 보던 것처럼 대웅제약과 함께 수출 국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맨 마지막인 자큐보가 수출 국가 벌써 20개가 넘습니다. 이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70개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쪽에 지금 다 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나가 있는데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 전 세계에서 이미 벌써 검증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검증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납보다 얘가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코닉이요. 저 3위인 온코닉이 시가총액이 1조 1천억까지 갔어요. 1조 1천억까지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얘 이제 이렇게 돌아서 1조 5천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들이고 시작할 때, 이때 같은 경우에 지금 44,000원이니까 이거 한 20% 올랐습니까? 20%도 안 되잖아요 아직. 그렇죠? 이때 1조 2천억대였거든요. 3위 기업이 1조를 넘어 들어오는데 1위 기업이 1조 2천억이야. 그것도 돈을 이렇게 버는 기업이. 이거 좀 애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앞에 하나오션 같은 종목에서 보다시피 이 패덱이 이거 인벤티지에서 본 것처럼 패덱이 끝 안 나요. 10개 중에 1개, 2개, 2개 끝까지 판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린 바텍 같은 기업은 10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중에서 그 뒤에 후반기 6년 연속 매도를 때려버려가지고 죽여버린 기업이죠. 바텍 같은 기업. 그렇게 죽여버린 기업입니다. 6년 연속 매도예요. 6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가는 동안에 똑같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매도, 다음에 사상 최대 매도, 다음에 사상 최대 매도, 다음에 사상 최대 매도. 결국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결국에 죽인 기업이 있죠. 바텍입니다. 죽을 때까지 때린.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게 죽을 때까지 무한으로 때리는 이 새끼들을 이기려 그러면 맞서 싸워서 개인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얘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얘들이 도와주는 미국 진출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거기다 주가가 못 올라도 너무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1조 4,900억이면요 지금 이게 제약발 순위에서 방금 전에 실적도 보여드렸습니다. 1,000억의 이익이 나고, 그리고 미국 진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이 꼬라지 좀 보자 이거야. 지금 18년째 우려먹고 있는 젠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 젠백스가 GV1001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 나고요. 지금 오늘도 위로 지금 뚫고 들어간 한올바이오 갑상선 암병증 TED죠. TED 시장 1조 원입니다. 1조 노리는 이거 가지고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2조 5천억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올바이오가 돈을 또 떼돈을 버는 회사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시장 규모 자체에서 이미 게임이 자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조 5천억이 나가 있는데 HK 이노엔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건 외국인들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기관이 계속 깽판을 치고 있지만, 기관이 깽판을 치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이건 못 이긴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뒤로 계속해서 밀어두고 분석도 잘 안 했잖아요. 분석도 안 하고 개인 힘만으로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열심히 밀어들었고, 대용작은 안 하고요. 제가 다루지 않는 종목이니까. 제가 이가 바득바득 끌리는 종목이라서 아무리 좋아도 대용작은 잘 손을 안 댑니다. 차라리 한올바이오를 하면 모를까? 대용작의 자회사.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붙으셔야 됩니다. 일단 붙고 눌리면 또 받는다. 나쁠 게 뭐가 있는데? 이거 파란색이 나버렸네. 그냥 뭐가 나쁠 게, 이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못 벌기를 해, 모멘텀이 없기를 해, 파이프라인이 없기를 해. 다 있잖아요. 파이프라인도 있고 돈도 벌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순전히 빌어쳐먹을 그 수급 때문에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좋죠. 실적이 나쁠 수가 없으니까요 이 회사는. 한마디로 수급에 막혀서 못 간 겁니다. 근데 그 수급이 뚫리고 있다. 이거 사야죠. 사셔야죠. 자, HK 이노엔이었습니다. 자, 온코닉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쉬는 자리가 들어갔고요. 이제 온코닉 대신에 다시 선도기업 HK 이노엔을 노려야 될 때가 왔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오늘 나가던 종목들이고요. 다 찾아드리고 다 분석해드리고 다 알려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고 다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투데이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도움 받으셔서, 자, 롱숏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개판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종목들 돌아가는 판때기 구조를 잘 하시는 분 도움을 받으셔야죠. 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